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퍼포먼스 컨설팅 대표 김웅입니다. 기업은 액션 러닝을 통해서 소규모 그룹이 조직의 실제 업무를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실행과 성찰을 반복하며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학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은 변동성이 크고 복잡하며 모호합니다. 과거처럼 선례를 따르거나 매뉴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가 매일 발생하죠. 우리는 회사의 문제, 상사의 문제, 고객의 문제,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의 문제 등 우리 주변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 찾아봐야지 됩니다. 기업은 문제 해결을 통해 성장하는 유기체라고 볼 수 있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직장인들이 가져야 할 역량을 조사했는데요. 그중 1위로 나온 것이 바로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한 문제 해결은 이미 일상의 업무로 자리 잡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일반적이고 단순한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상황이 늘어날 겁니다. 특히 돌발 변수가 빈번해질수록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욱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게 될까요? 오늘은 액션 러닝을 포함한 기업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관점과 프레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 공주가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고 유명한 의사도 실패했죠. 왕은 궁여지책으로 공주의 목숨을 살리는 자에게 왕국을 주고 공주와도 결혼시키겠다는 방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국에서 먼 곳에 살고 있던 삼형제 중 막내가 세상 어느 곳이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그 방을 보게 됐죠. 그리고 형제들은 모여 회의를 실시하고 공주를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둘째 형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쏜살같이 날아가 왕국에 도착했죠. 그리고 큰 형이 갖고 있던 세상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과로 공주를 살리게 됐어요. 퀴즈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왕국의 왕이라면 셋 중 누구와 공주를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사과를 고르신 분들은 농경시대의 프레임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에 가진 것 모두를 주곤 하죠.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법의 양탄자를 고르신 분들은 산업시대 프레임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물류와 운영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로 결과에 역점을 두고 빠른 속도와 피벗, 즉 방향 전환을 잘합니다. 마지막으로 망원경을 고르신 분들은 정보와 창의가 중요한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이끄는 분들입니다. 답들은 물론 시대마다 다르죠. 요즘은 어떤 문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향후 2, 3년 내에 경영 환경은 어떻게 변해갈 건지 질문하고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찾아내는 문제의식과 문제 발견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2D,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프레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문제와 해결로 나누어지죠. 문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고요. 해결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그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키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즉 문제의 디파인과 해결의 디벨롭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따서 2D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 문제의 산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의 문제를 풀면 또 다른 커다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곤 하죠. 찾지 못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문제의 그림자 속에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기업들은 크리티컬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합니다. 크리티컬 프로그램은 핵심 문제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다면 핵심 문제를 찾아도 해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솔루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혹시 인터러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인터러뱅인데요. 질문과 감동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기호인 이 인터러뱅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지는 거지? 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물음표에 해당하는 느낌표를 만든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뉴턴과 같이 자신의 던진 물음표, 그것을 느낌표로 만들어가며 성공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17세기 베르사유 궁전을 아시죠? 프랑스 왕 루이 14세. 그때 화려한 거울의 방, 호화로운 정원, 수백 명의 귀족들이 드나드는 궁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화장실이 없다라는 거죠. 베르사유 궁전에는 원래 화장실이 거의 없었어요. 당시 귀족들은 궁전 구석구석 복도나 계단 옆에서도 용변을 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의실 바닥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참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귀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냈죠. 첫 번째, 향수입니다. 원래 향수는 약용이나 종교의식에 쓰였는데요. 베르사유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악취를 덮자! 귀족들은 몸과 옷에 향수를 잔뜩 뿌리기 시작했어요. 루이 14세는 향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고 하죠. 매일 아침 다른 향수를 뿌리는 게 일과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일입니다. 왜 하일이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바닥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귀족들은 그 더러운 바닥을 피해 발을 높이 들고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굽 높은 신발. 처음에는 남성 귀족들도 신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루이 14세는 굽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하이힐을 즐겨 신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세 번째는 크레놀린이라고 하는 거대한 치마입니다. 귀족 여성들도 궁전 곳곳에서 용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보면 창피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크리놀린이라고 하는 치마였어요. 이 커다란 치마가 숨어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곤 했죠. 물론 이 이야기는 약간 과장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궁전 내에 변기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귀족들이 이동식 의자를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불편함은 때로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을 낳는다. 사실은 누군가의 불편함에서 출발했다라는 점, 문제로 놓고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었다는 점들이 중요하다. 그것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D라는 문제 해결 프레임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정의할 때 필요한 것은 명확한 목표와 현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목표. 이것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죠. 베르사유 궁전 루이 14세에 있던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귀족들의 목표는 그 화장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나는 품위 있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유지하자라는 게 목표였죠. 화장실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목표 설정의 핵심입니다. 현상을 그대로 관찰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경험한 현상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악취와 걸을 때마다 신경 쓰이는 바닥 오염, 그리고 여성이 볼일을 볼 때 망가지는 체면과 시선 부담이었죠. 그래서 문제를 사용자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각각 3가지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 사람들이 진짜 해결책을 만들었죠. 해결하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로 개발됩니다. 악취는 제거 불가하니 더 강한 냄새로 덮기 위해서 향수가 만들어졌고요. 이는 프랑스의 향수 산업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바닥에 더러우면 발을 높이 띄기 위한 하이힐이 만들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상대의 시선 부담과 노출을 해결하기 위해 커다란 크레놀리 치마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이렇게 해결안도 다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제 해결은 문제 정의와 해결에 따라 하수, 중수, 고수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수는 기존 고객에 잘 알려진 문제를 기존 해법의 연장에서 풀려고 합니다. 중수는 기존 고객에 잘 알려진 문제에 대해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판을 뒤집습니다. 기존 또는 새로운 고객의 다른 문제를 창의적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맛집이라고 하는 음식점을 가면 늘 비슷한 메뉴와 맛이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특별한 메뉴가 나왔는데 거기에 맛까지 있다면 사람들은 아침부터 문 앞에서 줄 서기를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점에 가면 익숙하면서 맛있는 집이 있고 익숙하지 않지만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물론 익숙한 맛도 좋지만 익숙하지 않은 맛집이야말로 사람들이 먼 거리를 찾아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요?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폭넓은 아이디어를 내는 확산과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수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크리에이티브 싱킹 스트럭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는 상상하는 아이디에이션과 냉철한 결정이라는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상상 단계로 새로운 발상과 함께 다양한 상상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 건데요.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은 유연하게 또 한 번은 냉철하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연하게 생각할 때 100% 유연하게만 생각하고 냉철하게 생각할 때는 100% 냉철하게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한 번씩 들어나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이완과 수축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유연한 생각을 하고 한 번은 냉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고 냉철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을 나누고 한 번에 한 가지의 종류의 생각을 좋은 아이디어가 되도록 만든다면 스스로 멋진 생각들로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과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것은 확산과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이디어를 낸 후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는 인식 곱하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성과가 없으면 허상이고 성과가 높다고 해도 다른 관점으로 시작하지 못하면 차별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젊은 여인과 남자가 같이 보이는 양면성의 이미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 속의 두 모습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한 가지의 모습만 보고 이것은 젊은 남자야, 아니야, 이것은 젊은 여인이야 라고 단정짓습니다. 오늘날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이 그림은 잘못 그려졌다라고 지적하는 평론가형 인재가 아닙니다. 대신 이 그림에는 두 가지 얼굴이 숨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문제 해결형 인재입니다. 평론가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하나의 진실만을 주장하며 나머지를 배척하죠. 하지만 문제 해결가는 관점을 전환할 줄 압니다. 여인의 얼굴로 보이다가도 시선을 돌려 젊은 남자의 얼굴을 찾아내는 유연함. 이것이 바로 난관을 돌파하는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어쩌면 여러분이 한 가지 관점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안 된다라는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막힌 벽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시각으로 관점을 180도 바꾸면 그 벽이 문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듯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다층적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고정된 시각으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오가며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사람이 남습니다. 관점을 자유롭게 전환해 또 하나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의 2D 프레임워크는 요즘처럼 AI가 단편적인 정답을 내놓는 동안 인간은 다양한 관점을 오가는 유연함을 통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즉 문제를 제대로 정의, 디파인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개발, 디벨롭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돌발 변수가 많은 시대에 요구되는 진정한 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